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민간조사단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냉각수 누출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수원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바닥면에 에폭시 라이너를 수십 년간 한 차례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이 취약한 에폭시 라이너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도해 왔는데요. 국회에서는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무얼 했냐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이미 지난 1997년부터 균열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현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내부에 방수 목적으로 바른 에폭시 라이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조 있죠. 안에 에폭시 라이너를 페인팅돼 있죠. 시간이 오래가면 그게 깨져요. 깨지고 누설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또 깨지죠. 딴 데서.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바닥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에폭시 보수 공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닥면의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바닥면을 통한 냉각수 누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저장조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5년간 보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벽면에 이제 에폭시가 낡아서 여러 번 교체를 했다라면은 바닥면은 지금은 너덜너덜한 상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면을 통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동안 한수원은 에폭시 라이너의 방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2m의 콘크리트 두께의 안에는 유리 섬유가 코팅되어 있는 에폭시로 일반 에폭시하고는 좀 다른 에폭시입니다. 코팅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중수로인 월성원전 1, 2, 3, 4호기에만 이렇게 취약한 에폭시 라이너를 사용 중인 반면 나머지 모든 경수로 원전에는 방수 목적으로 스테인리스 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자리가 그 본인한테 맞는 자리입니다. 에폭시 문제가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원안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분을 갖다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들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에폭시 라이너 문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방사능 오염수가 더 이상 누출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연일시장과 장량 성도시장 등 포항 지역 7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상정과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일시장은 40억 원을 투입해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장량 성도시장은 2억 7천만 원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과 상인 조직 강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이 이뤄집니다. 또 구룡포와 영일대 북부, 흥해시장 등 4곳은 시장 매니저와 공동 마케팅 육성을 위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자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고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30살 A씨. 대구 수성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려고 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포기했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포함하면 2억 원가량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 대출도 묶인 데다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3억 원 넘게 손에 쥐고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소득 수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뭐 계획뿐만 아니라 사실 집을 뭐
언제 살 수 있을지도 이제 장기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좀 막막하긴 합니다. 지난 7월부터 부채 총합에 대한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됐습니다. 사실상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는 길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농협을 비롯해 일부 1금융권은 전세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고 금리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제2, 제3의 금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결국은 이게 가계의 주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대출마저 묶이면서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부동산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대구의 경우 한 달 전보다 0.27%, 경북은 0.5%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0.9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적습니다. 지난 8월 전세 가격은 대구 0.23%, 경북 0.34% 올랐고 월세 가격은 대구 0.12%, 경북 0.18%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게임 속 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이용해 비대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행사를 가상공간을 활용해 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 비대면이 일상 속으로 자리 잡으면서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민족지사가 설립한 교남학원을 모태로 하는 대구 대륜 중고등학교가 문을 연 지 100년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이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알려진 이상화 시인도 여기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명인사와 동문들이 모여 성대하게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겠지만 코로나19 유행 탓에 색다른 식이 펼쳐졌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온라인 기념식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을 초대한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전산실에서, 학부모와 동문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캐릭터가 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리고 동문들과 지인들은 각자 집이나 직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같이 10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화려하고 실감나는 게임 속 환경 같진 않았지만 색다르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곳에서는 자기 얼굴 인식을 통해서 비슷한 점을 캐릭터로 만들어내는데 그 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훌륭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8개 초등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VR이라는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생존 수영과 순환사고 예방 교육을 합니다. 배에 사고가 났어요. 비상 집합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상구 2개 다 찾아서. 코로나19 유행으로 할 수 없는 야외 활동과 실기 수업도 교실 안에서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태양계라든지 아니면 깊은 바닷속 수중생활,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갈 수 없는 유명한 명승지들을 이렇게 360도로 관찰하면 학생들 이해와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가상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북도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 지역균형 뉴딜 기업, 한국판 뉴딜 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의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총 1,000억 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한편 보증 심사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수시가 지역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1%로 역대 최대치인데요.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학과별, 학교별 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와 경일대, 금호공대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10.73대 1에서 12.95대 1로 오르면서 10대를 유지했고 영남대는 최근 5년간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대는 지난해와 같았고 대구 가톨릭대와 경운대, 대구 한의대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대부분 5대 1을 넘겨 신입생 유치에 한숨 돌리나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별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과들을 보면 경북대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의예과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200대 1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대부분 의료 계열의 학과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인기 학과가 전체 학교의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또한 대부분 학교의 경쟁률은 정원의 전형 인원을 빼고 계산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 낮아집니다.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보통 4곳 이상, 지난해의 경우 평균 4.7회 쓴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쟁률이 4.7대 1 이상이 되지 않는 학과들은 수시에서부터 미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여섯 곳은 학교 전체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학과별, 학교별 간극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 대학의 이번 수시 비중은 평균 81%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0%를 넘는 곳도 8곳이나 되는 만큼 대학들에는 이번 수시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이 걸린 겁니다. 수험생들이 아마 대학 진학이 수월하다고 느껴서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졌고 반면에 하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의 아마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 기숙사 확대 등 수시 모집에서부터 신입생을 겨냥한 혜택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지난해처럼 미달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 충원까지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전화 충원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이제 미등록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험생은 내년 지역대학 입학생보다 18,000명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은 0.9대 1, 전문대학까지 더하면 0.7대 1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귀성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교육시설 주차장과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개방 대상은 공사립학교 667곳과 교육기관 54곳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무료 주차장을 검색하면 개방 학교와 시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차량 전면에 비상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 판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6개월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입니다. LED 조명 아래 대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집 한편에는 안막 텐트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잘 관리해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 재배된 대마는 1kg,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20, 30대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에서 재배한 대마와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 등 2천만 원어치를 36명에게 비대면으로 팔았습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대마를 거래했습니다. 결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썼습니다. 전달은 마약류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42명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90%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이었습니다. 경찰은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30여 그램과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추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인식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를 해서 운영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경찰은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산림청은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내는 모두베기 벌채 면적을 현재 5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벌채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고 20헥타르 초과 벌채 허가는 시군별 민관합동심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벌채 가늠 면적 축소와 함께 재해, 생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급경사지나 계곡부, 산 정상부 나무는 남겨두도록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5,300여 명을 파악해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했고 30세 이상 2,3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